여러분, 백화점 폐점 세일이 끝났는데 점원 멱살 잡고 어제 가격으로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진상 손님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딱 그 꼴입니다. 오는 5월 9일 무슨 날입니까? 윤석열 전 정권이 무너뜨렸던 부동산 정의,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집을 팔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특별 할인 기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혜택을 없애고 원래대로 법에 적힌 그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며 커뮤니티며 다주택자들이 몰려가서 세금 폭탄이다, 사람 죽으라는 거냐며 악을 쓰고 있습니다. 자, 팩트체크합시다. 폭탄이요?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제발 좀 파세요. 지금 팔면 세금 깎아줄게요. 라고 사정사정하며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안 팔고 뭐 했습니까? 버티면 더 오르겠지, 윤석열이 지켜주겠지 하며 욕심부리다가 이제 셔터 내린다고 하니까 징징대는 겁니다. 내 집값이 10억 올랐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 이게 자본주의의 상식입니다. 돈은 벌고 싶고 세금은 할인가로 내고 싶다? 도둑놈 심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들이 흘리는 눈물 뒤에 아직도 집값을 방어하려는 교묘한 꼼수가 정책 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을 방해하는 디테일, 제가 오늘 아주 샅샅이 발라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힘, 정치를 알리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출발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왜 우냐, 왜 우는 소리 하냐. 네, 한번 가보세요. 댓글 엄청 달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울면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해왔으니까. 지금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인단 말이죠. 지금도?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우는 거예요. 근데 무주택자가 속으로 울지 밖으로 웁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11번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있네. 예, 명확히 보여줬어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지워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파생된 사회 문제가 뭐느냐.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더 배려받아야 된다. 그렇지. 그렇죠.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 출산을 포기한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다주택자가 울면요. 뭐가 문제예요? 민원 들어줬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난 관심 없는데. 명확하게 나는 무주택자가 중요하고 나는 수백만 청년과 그리고 주거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짜증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아니 너무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 볼 거 아니야. 내가 볼 정도면. 와, 그게 나는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저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울면 들어주니까 운다.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득권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합니다. 파생된 사회적 문제에 책임을 져라. 자,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발표한 세부 지침을 잘 뜯어봐야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또 옵니다.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정부가 뭘 풀어줬느냐. 원래는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슬그머니 1주택자도 살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여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던지면 그걸 받아줄 사람이 적어야 가격이 팍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실무자들이 거래가 너무 안 된다는 핑계로 집 있는 사람이 갈아타기용으로 그 집을 살 수 있게 수요를 늘려준 겁니다. 인력 자료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주택자도 매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는 세금 혜택 받고 비싸게 팔고 나가고 그 비싼 집을 1주택자가 또 대출받아 사주면서 집값이 안 떨어지고 유지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매물을 내놓아야 할 1주택자 비거주 물량은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이 한 채인데 지방에 살아서 서울집에 안 사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매물도 시장에 나오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규제가 여전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만 갭투자 낀 매물을 팔기 쉽게 만들어주고 정작 집값 하락에 필요한 전방위적 매물 유도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탈출시켜주고 그 폭탄을 1주택자나 영끌족에게 떠넘기는 구조.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5월 9일이 지나도 집값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을 읽어드려요. 전문 읽어. 야, 전문 누가 읽을까요? 글을 잘 읽는 사람 누구야? 4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발음이 안 뭉개져요. 아,
허수자네. 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이거 불공정이죠. 네, 그리고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네. 공정이 공정! 중요하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불공정이 있었어요. 어떤 불공정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대출 규제가 없었어요. 10년 전엔 대출 규제가 없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규제는 있었지만 엄청 컸어요. 집값의 막 7, 80%를 대출해줘. 와, 10억짜리 그 3억만 있어도 들어가. 김대수 집 사라. 그래서 김대수 집 사라. 집을 샀어요. 샀어. 근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은 대출 규제를 해요. LTV가 예를 들어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대출 규제를 하는데 이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만 적용받아요. 그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 대출 조건이 계속 유지가 돼요. 사다리 걷어차기. 그렇죠. 그래요? 자, 중요한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기가 돼도 그리고 금리를 뭐 조정해도 그 대출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뭡니까? 가계 대출이 너무 증가해서 신규 대출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집값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제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불공정하네 진짜.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집 살려고 하니까 집값은 다 올려놓고 그러네. 대출도 안 해줘? 야, 집값을 올려놓고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럼 마음이야. 나는 어디서 사냐? 개인집에서 사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국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대출이라도 해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해주면 그럼 빚더미야. 집값이 오르잖아. 그건 안 돼. 그리고 사지도 못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진짜 칼이 바로 이겁니다. 정책 실무에서 꼼수가 보이니 대통령이 직접 금융을 건드린 겁니다. 방금 보신 영상 내용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없다. 다 팔아. 와, 이건 진짜 핵폭탄입니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빚 독촉이거든요. 그동안은 집값이 10억, 20억 올라도 옛날에 받은 대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고 버텼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DSR이다 뭐다 해서 대출 1억도 안 나오는데 이 투기꾼들은 수억, 수십억 대출을 깔고 앉아서 버티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금융 불공정 아니고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히 본 겁니다. 세금 깎아주는 신용만으로는 안 된다. 돈줄을 재어야 토해낸다. 5월 9일 이후 세금은 2배, 3배로 뛰고 은행에서는 대출 원금 갚으세요 라고 전화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진짜 급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시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가 던지는 매물을 누가 받아주느냐입니다.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거래 절벽을 막는답시고 자꾸 수요 진작책을 쓰려고 합니다. 유주택자도 사게 해주자. 대출 좀 풀어주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다주택자가 토해내는 매물은 가격이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싼 값에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들을 위한 세금 박앤세일은 끝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들이 죽는 소리 하는 건 이제 제값 내고 살아야 하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동정할 필요?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가 구멍을 만들어주는 관료들의 디테일한 꼼수, 그리고 매물을 유주택자에게 떠넘겨서 집값을 떠받치려는 시도,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정의가 끝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5월 9일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이 진짜 거품을 걷어낼 수 있도록 저희 정치를 알리자가 끝까지 팩트로 감시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투기 없는 세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치를 알리자였습니다.